도대체 그러면 ESG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모두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업의 가치 사슬이라는 입고, 그다음에 공정, 출고, 그리고 마케팅 서비스 이러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가는 이 밸류 체인상의 ESG가 다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ESG 이니셔티브들이 있거든요. 평가의 기준도 있고, 뭐 수준 진단의 기준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다양한 그런 기준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KESG 가이드라인이고, 이 KESG 가이드라인 4개 영역의 61개 진단 항목 가운데 이 환경의 17개, 사회의 22개, 지배구조의 17개가 전부 이 가치사슬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 같은 경우는 이 입고와 그다음에 출고 요 부분에서 대부분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가치 사슬에서 분석할 때는 원자재가 입고되면 제품이 출고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자재가 입고되면 제품과 함께 폐기물이 출고가 되고 또 에너지가 사용되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용수가 사용되면 오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KESG 가이드라인에서 꼭 지켜야 한다는 17개 항목을 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회 부분은 보통 이렇게 운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공장을 안전하게 잘 돌리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에 신경 써야 되고 노동 조건,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여기 공장 안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전문 지식들을 갖출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HR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재 개발이라든지 또 다양성, 포용성이라든지 또 사회 공헌과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의 요소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어, 사람을 채용하고 쓰고 그리고 퇴직시키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입고와 관련돼서 이제 협력회사에서 입고되는 그 원자재 입고와 관련된 협력사의 ESG 경영 지원도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목표 수립이라든지 또는 어 각종 이런 특화된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환경의 점체 22개가 다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이제 기타 나머지 부분에 이런 이윤 창출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이 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윤리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이윤 창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고객들이 만족해야 꾸준한 이윤 창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뭐 지배구조법 규제 위반이라든지 또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사회에 관련된 안건 산정, 그다음에 비율, 뭐 출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주주총회라든지 배당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는 윤리규범, 내부감사부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 전체, 가치사슬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기 결국은 61개 KESG 가이드라인, 항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ESG 활동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게 ESG 활동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ESG 활동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감을 못 잡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 탄소 배출량 관련한 음, 에너지 사용량 관리라든지 또 배출량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 쪽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고용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노무사분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이 커버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대신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이 거버넌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KESG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좀 욕을 먹는 부분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이렇게 주주라든지 이사회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 이쪽에 상당 부분의 그 지침들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 이게 안 되면은 거버넌스 점수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윤리 경영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